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전부다.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희소성의 상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가 사실은 환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은 2100만 개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 숫자를 데이터로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채굴된 것에서 시작해서 사라진 것, 잠긴 것, 그리고 거래소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그리고 그 끝에서는 이번 하락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 누가 만들어낸 건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손이 어떤 거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입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코드에 박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가운데 약 1994만 개가 채굴됐습니다. 전체의 95%입니다. 남은 건 약 130만 개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때문에 이 130만 개는 무려 2140년까지 100년이 넘게 걸쳐서 아주 천천히 나옵니다. 2009년 초기 채굴자는 10분마다 50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같은 시간에 3개를 조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즉,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은 이미 거의 다 마른 상태입니다. 공급의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채굴된 1994만 개가 다 시장에 나와 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이 숫자에서 한참을 깎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1994만 개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사라진 것, 잠긴 것, 그리고 거래소에 남은 것 순서로 말입니다. 끝에 남은 숫자를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겹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비트코인을 말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3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영영 사라진 걸로 봅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비트코인이든 하드디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렸거나 초기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키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입니다. 약 110만 개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라진 물량으로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라진 비트코인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키를 잃으면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400만 개를 빼면 실제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1600만 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이건 좀 더 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겹입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60% 이상이 1년 넘게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기 보유자, 흔히 말하는 홀더들의 손에 있는 물량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격이 빠진다고 쉽게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들의 물량은 늘었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실상 묶여있는 비트코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개에서 이 60%를 또 빼야 합니다. 그러면 단기에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은 다시 한번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겹.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거래소에 실제로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비트코인을 다 합치면 약 240만 개입니다. 전체의 12% 정도입니다. 거래소에 있다는 건 언제든 팔 수 있다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20만 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240만 개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코인을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즉 즉시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해마다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240만 개도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240만 개는 대체 누구 것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곳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약 88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코인베이스 회사 자기 돈은 겨우 1만 4천 개뿐입니다.
나머지 전부 주인이 따로 있는 보관물입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블랙록 같은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입니다. 블랙록 한 곳만 76만 개를 코인베이스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거래소 잔고로 잡히지만 이건 월스트리트가 장기 투자로 사서 묶어둔 거라 시장의 매물로 나올 물량이 아닙니다. 즉 거래소에 있다고 다 파는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240만 개 중 상당 부분은 기관이 사서 금고에 넣어둔 이름표만 거래소에 붙어있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왜 거기에 있는 걸까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방금 본 기간 보관물입니다. ETF와 기업이 사서 장기로 맡겨둔 것으로 거래소에 있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수많은 개인 사용자들이 그냥 맡겨둔 물량입니다. 이건 당장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관 목적으로 둡니다. 셋째는 진짜 핵심입니다. 트레이더들의 실제로 사고 팔기 위해 올려둔 순수한 거래용 물량입니다. 가격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건 사실상 이 세 번째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240만 개, 전체에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거래소 잔고라고 부르는 240만 개 안에서도 지금 당장 시장을 흔드는 진짜 매물은 그중 작은 조각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벗겨낸 걸 한 장으로 모아보겠습니다. 전체 상한은 2100만 개 중, 그중 채굴된 게 1994만 개, 사라진 게 400만 개를 빼면 1600만 개, 거기서 1년 넘게 잠긴 60%를 빼고 거래소에 올라온 건 240만 개, 그 안에서도 기간 보관과 개인 보관을 빼면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순수 거래 물량을 정말 얼마 안 됩니다. 210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에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가격을 흔드는 물량까지 내려오면 그 일부만 남습니다. 깔때기처럼 쭉 좁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2100만 개가 아니라 이 맨 아래 남은 작은 물량 위에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적은 돈으로도 크게 출렁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걸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하락을 실제로 만든 게 얼마나 됐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1000개에서 1만 개를 가진 고래 지갑들이 약 2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ETF에서 열흘 넘게 4만 개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합쳐도 수만 개 수준입니다. 이게 전체 1994만 개에서 보면 0.3%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물량이 비트코인 가격을 한 주에 12%나 끌어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봤듯이 실제로 시장에서 즉시 사고 팔리는 물량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얕은 물에 돌을 던지면 물이 크게 출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적은 매도가 큰 하락을 만든 겁니다. 이 얇은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은 큰데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수는 적은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런 종목은 적은 매수에도 상한가를 가고 적은 매도에도 하한가를 갑니다. 거래되는 물량이 얇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은 천조 단위로 거대한데 정작 즉시 거래되는 물량은 그에 비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큰솥 몇 명의 움직임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극심한 변동성의 정체가 사실 이 얇은 유동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은 이 무서운 하락의 본질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얇아진 거래 물량 위에서 몇몇 큰 손의 매도가 증폭돼서 나타난 출렁임일 뿐입니다. 물량이 얇을수록 같은 매도라도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거래소 물량이 이렇게 마르는 동안 그 줄어든 비트코인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제 그 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누군가 그걸 사서 개인 지갑이나 보관소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로 보면 거래소 잔고가 줄어드는 그 시기에 큰 손들의 지갑은 오히려 두툼해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공포에 던질 물량을 조용히 받아간 손님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고래 지갑들이 최근 90일 동안 무려 23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사모았습니다.
작년 10월 폭락 직전 수준까지 물량을 회복한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고래의 매집은 물량만이 아니라 지갑 숫자에도 확인됩니다. 1000개 이상을 가진 고래 지갑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큰손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고래가 더 사는 것에 더해 고래의 머릿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글래스노드 분석가는 이 그림을 교과서적인 매집 구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격은 빠지는데 큰손은 모으는 전형적인 바닥 다지기 패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닥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마른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합니다. 공포에 던져진 비트코인이 소수의 큰손과 기간으로 차곡차곡 모이고 있었습니다. 고래만이 아닙니다. 기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래소 물량의 상당수가 ETF 보관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월스트리트가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서 묶어뒀다는 뜻입니다. 블랙록 한 곳만 76만 개, 미국 ETF 전체로는 120만 개가 넘습니다. 사토시의 물량보다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소 물량이 마르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바로 이 기관들의 장기 흡수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에는 단기 트레이더와 개미는 공포에 팔고 고래와 기관은 그걸 받아서 장기로 묶고 있습니다. 물량이 단타하는 손에서 오래지는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적을 한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얇아진 거래 물량 위에 적은 매도가 큰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겪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 물량의 주인은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와 개미의 손에서 빠져나온 비트코인이 고래와 기관의 장기 보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래는 90일간 23만 개 넘게, 기관 ETF에는 120만 개 넘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은 쉽게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마르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즉, 가격은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자산 자체는 더 단단하고 더 오래지는 손으로 옮겨가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기도 오늘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매일 출렁이는 가격이 아니라 이 물량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얇은 거래 물량 위에 큰손 몇 명에 의해 단기적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물량이 어디로 모이는지는 그보다 훨씬 정직한 신호입니다. 큰손과 기관은 자기 돈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진짜 방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에 휩쓸려 가격만 보기보다 이 물량을 쥐고 있는 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따라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적어도 크게 얇은 물에 던져진 돌에 매번 놀라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지는 둘입니다. 얇은 물량 위에 출렁이는 가격에 매번 놀라 공포에 빠지는 쪽, 아니면 그 물량을 묵묵히 받아가는 고래와 기관의 방향을 참고하는 쪽.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던져진 비트코인은 소수의 단단한 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물량은 마르고 고래 지갑은 늘고 기관은 사서 묶고 있습니다. 저라면 매일의 가격보다 이 흐름을 더 무겁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래와 기관을 따라간다는 게 그들을 맹신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래도 틀립니다. 기관도 손실을 봅니다. 매집하던 큰손이 더 낮은 가격에 손절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온체인 데이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장부상 거래나 파생 상품의 움직임은 다 잡히지 않습니다. 큰손의 매집이 보인다고 해도 그게 곧 바닥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수 신호가 아니라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가격이라는 한 가지 화면에만 매몰되지 말고 물량이라는 또 다른 화면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판단은 늘 그렇듯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파생 상품의 숏포지션을 가져가고 현물에서 매도를 해서 숏포지션을 크게 일으키는 이런 고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하락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100만 개라는 숫자는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라지고 잠기고 기간 금고에 들어간 걸 다 빼면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물량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매도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였고, 하지만 그 출렁임 아래에서 물량은 조용히 단단한 손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가려 잘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이 또 무섭게 빠질 때는 가격이라는 화면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물량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